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 남북 함정 간의 사격을 주고받은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남북 간의 사격을 주고받은 것이 2009년 11월 10일 대청 해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남과 북의 경비정들이 서로 간에 사격을 주고받은 것인데, 네. 이게 이제 그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뭐 어느 일정 부분 그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최근에 황금서 총정치국장이 방한하는 등 아주 뭐 유화적인 그런 국면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북한이 NLL을 침범했을 때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면은 바로 물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응 사격으로 맞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조준 사격은 아니고 경고 같이 맞대응한 사격이긴 하지만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네, 뭐 오늘 있었던 일을 이제 일단 북한이 넘어오는 것을 우리 KNTDS라고 하는 우리의 그 감시 레이더 통신 장비가 있습니다. 예. 그것으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북한이 넘어와서 우리 참수리 고속정들이 경고 방송을 했죠. 다시 돌아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오는 것을 이제 경고 사격, 즉 이제 바다에다가 쏜 거죠. 예. 바다에다가 쏘니까 북한도 바로 이제 대응 사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우리가 다시 대응 사격을 다시 바다에다가 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5년 만에 대응 사격을 한 것은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황병서 최령에 이런 사람들이 내려온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북한의 전례를 보면 또 크게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2002년도 제2 연평해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수리 357 고속정이 침몰을 했는데요. 예. 그 제2 연평해전도 우리 그 한일 월드컵 그 3, 4위전을 하는, 우리가 또 터키와 경기를 하는 날이었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에게 사격을 가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사격을 해서 뭔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지금 이제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 이 NLL을 의제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그 포석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예. 우리가 NLL 의제를 상시하는 것을 우리는 또 용납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NLL 의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또 다른 조건으로 받아내겠다라는 여러 가지 포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련의 북한이 취한 오늘 그 행동들 그리고 그 대응 사격까지 모두 어떤 그 뭐 계획적이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철저히 계획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격이라는 것이, 특히나 그 적을 향한 사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오발 또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네. 단계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많은 결심을 거쳐서 하는 게 적을 향한 사격인데요. 예. 특히나 이건 뭐 기관총도 아니고 포를 서로 간에 지금 사격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우발이다 또는 오발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상황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 그런 도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다녀간 뒤에 좀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분위기에 어떻게 찬물을 끼얹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와는 별개로 대응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은 이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우리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예. 그러나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우리 한국 정부의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석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우리는 이제 이 해군 2함대가 지금 서해를 맡고 있는데요. 그 해군 2함대 사령관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흑역사인가 하면은, 이 정치적 상황에 해군 2함대 사령관이 너무나 많이 흔들렸어요. 이를테면 제1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당시 박정성이라는 사령관이었는데,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 그러면 이제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화해 무드 속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중장 지급을 못했어요. 좌천이 됐죠. 네. 또 그 다음에 있었던 제2 연평해전 때의 사령관도 진급을 못하고 좌천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청해전을 2009년도에 해서 뭐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로부터 굉장히 호된 질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고, 네. 결국 그분도 뭐 천안함 폭침을 받고 해서 진급을 못했고 전역을 했는데, 이렇듯이
우리 군이 참수리 고속성이라는 정말 조그만 배를 타고 우리 장병들이, 병사들이 전방에 나가서 언제 정말 포탄을 주고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전을 하는데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은 비록 이 교전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고 가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어떤 그 정치적 이해관계와 군의 대비태세와는 반드시 별개로 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이함대 사령관들의 어떤 그 교전 뒤에 있었던 어떤 인사조치와는 이번은 좀 같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그 한민구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제 교전 상황이었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요. 양쪽에 이제 피해는 일단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1시 때에 직접 오셔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